대장인 비트와 함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장, 그리고 글로벌 추세 역시도 좋지 않아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불전에 대한 기대를 거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전체 시장 추세를 알아봐야겠죠. 최근 들어 계속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일단 먼저 미국 시각 기준 주식장이 열리면 가격이 상승하고 장이 끝나면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이 같은 사이클이 고착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주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최근 들어 하락했을 때 핵심적인 이유였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의 자금 유출이 이번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기관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한데, 여기에는 부활절에 휴장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활절은 3월 31일로 앞서 3월 29일 대체 휴일로 월스트리트가 휴장했었기 때문에 이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이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강세를 이끌어왔던 건데, 이에 대해서 1년 반 만에 좋아진 미국 제조업이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지표를 보면 미국 구매관리자협회는 1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3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전 달 기록인 47.8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48.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 PMI는 50을 기점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낮으면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PMI가 5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으로 코로나 여파로 시작됐던 미국의 기나긴 제조업 위축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상황이 이렇자 미국 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이 지난 3월 연내 3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면 금리 인하가 쉽게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확률 역시 떨어졌는데,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제공하는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FOMC에서 금리가 0.25%로 떨어질 확률은 지난 3월 28일에는 0.3%로 집계됐었는데, 하지만 PMI 지수가 공개된 이후 1%로 급감했죠. 더불어 4월 2일경 24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트레이더의 콜 매도 및 풋 매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 현물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비트코인 입찰 유동성이 6만 달러를 향해 갈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7회 연속 월간 상승 마감했지만 반감기까지 상승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에도 6만 2천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줄줄이 입찰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도 가격이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즉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관련 지표와 최근 비트와이더 관련 트레이더의 콜 매도 및 풋 매수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와중에 기관이 주워 잡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연신 기록할 거라 높은 확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반감기 시기는 이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최근 랠리에서도 조정폭이 작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악재에 상관없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지금의 조정에 크게 겁먹지 마시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계속해서 축적하시라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우선 가격부터 살펴보면 지금의 XRP는 불확실한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7일 RSI 지수는 49.5인데 이 숫자는 RSI 스펙트럼의 중간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강력한 매수 또는 매도 모멘텀 없이 XRP에 대한 미지근한 감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RSI는 가격 이동 속도와 변화를 측정하는데 범위는 0에서 100까지로, 만약 RSI가 70을 넘으면 자산이 과매수되어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30 미만이면 과매도 상태이며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XRP의 현재 RSI는 거래자들 사이에 강력한 관심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관심은 현재 RSI 값이 2월 2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다음으로 일일 활성 주소 지표도 살펴보자면 원래 XRP는 일일 활성 주소와 가격 사이에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거든요. 처음에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일 활성 주소가 29,246개에서 37,724개로 크게 증가했었고,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의 급증은 XRP의 가격이 0.61달러에서 0.72달러로 급등한 것과 동시에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3월 20일까지 일일 활성 주소가 26,848개로 감소하고 XRP 가격이 0.57달러로 하락하면서 반전되어 네트워크 활동과 가격 평가 간의 연관성이 더욱 강조되었죠. 그리고 최근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에는 일일 활성 주소의 7일 이동 평균이 33,684에서 35,559로 10% 감소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이 두 지표 사이에 관찰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일일 활성 주소의 이러한 감소는 XRP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온다고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XRP 가격이 좀처럼 탄력받지 못하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를 예측해 보면 역시나 SEC와의 소송 때문인 게 핵심이겠죠. SEC와 리플의 최종 판결이 다가옴에 따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매수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들 소송과 연관성이 깊은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두고 리플의 법률 고문의 멘트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3월 27일 SEC와 코인베이스 담당 판사는 소송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이 말은 즉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하고 SEC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리플의 법률 고문은 법원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의를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이 결정을 비판했거든요. 문서에 따르면 SEC는 생태계를 좁은 의미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솔라나, 에이다 등등을 증권으로 규정했는데, 반대로 법원은 관련 생태계에는 토큰 발행자,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 자산에 대한 보안 저장소를 제공하는 지갑 제공자, 토큰의 기본 기술 및 이에 노출된 규제 금융기관이 포함된다는 더 넓은 정의를 내렸어요. 즉 법원과 SEC가 생각하는 생태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리플에 있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앞서 SEC와 테라폼 랩스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 두 건의 담당 판사가 토큰의 증권 규정에 대해 리플 약식 판결을 내렸던 아날리사 토레스와 상반된 의견의 판결을 내렸기에 리플 약식 판결에서 XRP가 비증권이라고 판결했던 것도 번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코인베이스와 관련하여 법원과 SEC의 생태계의 정의에 대한 범위가 서로 다르며 말이 안 맞다 보니 약식 판결을 내렸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다시금 더욱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리플 소송에 있어 판결이 다시금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고,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듯 이제는 리플 측이 계속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소송의 판결을 그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